시간 전에 제가 청주 시민이 됐습니다. 85만이라고 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저는 85만의 청주 시민의 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곧 100만이 됩니다, 이제. 그렇죠. 100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오늘 막 제가 주민증까지도 받았어요. 투표권 안 주나요? 그러세요. 네. 사실 저는 문화관계로 이미 통영에서 명예 시민 받았고 안동에서 육사기념관을 제가 했기 때문에 안동 시민인데 세 번째로 됐지만 여기가 청주에서 여러분들의 듣기 좋으라고 한 날이 아니라 제 1회 시민의 날에 탄생한 시민. 그렇죠. 이런 점에서 네. 그동안 받았던 명예시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네. 큰 명예를 얻었습니다. 특히 오늘 정말 어려운 걸음들 하셨는데 누가 이거 꾸몄는지 참 절묘한 게 이어령 강연회라고 하나도 안 오셨을 거예요. 근데 콘서트라고 그러니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 강연회가 아니고 명 아나운서 서로 일문일답하면서 강연회 아닌 콘서트를 함께 여러분들하고 하기로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반려단지가 있으니까 생명도시라고 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청주는 교육도시, 문화도시 또 이 가로수처럼 자연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아름다운 곳이니까 생명이라고 했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그건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콘서트하고 청주에 작년에 와서 명예 위원장이 돼가지고 한중일 그거 하기 전에 여기 누가 우연히 갖다 놨는데 생명의 자본이다라고 쓴 것이 그보다 훨씬 전에 디지털, 디지로그 쓰고 생명의 자본이다를 쓰고 저쪽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생명의 자본이다를 쓰는 것 가운데 정말 생명의 자본이 돈이나 산업기술이나 물질이 자본이 아니라 생명의 자본이 되는 도시가 어딘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는 여기 지금 나와 계시지만은 이런 데 없어 그럼. 저희 청주에 있는데 아니 이런 보리밥전 그리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그걸 찾아내시는 분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우연히 내가 명심보감이 그것이 그 우리나라의 하나의 마음의 명심보감으로 해가지고 이게 동양 삼국에서 기본이 되는 바이블인데 그게 가장 오래된 데가 어디야? 그러니까 이 명심보감 여기가 청주에 고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일본의 그 스쿠바 대학에 명심보감이 가장 아시아에서 오래된 책이 있는 게 청주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주로 생명문화도시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명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다 보니까 옛날부터 생명문화도시야 여기가. 소로리 벼씨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특히 여러분들께 왜 생명문화도시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줄게요. 지금 이 책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의 종이 닥지죠. 닥지는 살아있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보는 0:1로 되어 있는 디지털로 되어 있는 책은 생명의 책이라고 할 수 없죠. 0:1이니까 인공지능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얘가 한때 뭐였어요? 얘가 종이 나무였죠. 당나무였고 나무였죠. 생명이죠. 얘들이 우리에게 모든 걸 전했죠. 근데 얘들이 없어져요 지금. 디지털로 돼서 0:1에 디지털 부호로 되는 거예요. LED의 차가운 달빛 같은 모니터에 지식을 얻어요. 근데 옛날에는 아직도 체온이 있는 것 같은 나무의 죽은 시체지만 이건 살아있는 우리 생명을 줬죠. 근데 누구 하나
이 책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네가 숲에서 나와서 내 곁으로 왔구나. 네가 그 많은 시와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에게 전했구나. 근데 네가 사라진다. 너는 생명을 잃었다. 너한테 다시 생명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그래서 청주하고 제가 지금 생명도시라고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닭지를 만드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랜 몇천 년 동안 종이가 발견되고 최윤희 이후에 최윤희는 솔직한 얘기로 나무에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옷감에서 이것을 이렇게 헛쓰레기 그 섬유로 만든 거지 닭섬유로 만든 게 아니에요. 최윤희가. 요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뒤쪽에 계신 분들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닭종이 얘기하고 계신데요. 닭종이로 만든 내가 청주에 계신 분인지 모르고 닭종이 만드시는 분에게 닭풀을 만들려면은 닭풀로 만듭니다. 닭풀을 심어가지고 닭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닭나무하고 닭풀을 넣어가지고 창호지를 만들어서 옛날에는 여기 한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딴 걸 몰라도 책의 나라가 됐죠. 자기 남편을 뭐라고 그러죠? 서방님이라고 그러는데 서방이라는 게 라이브러리라는 뜻 아니에요? 있었자. 자기 남편을 라이브러리맨이라고 부르고 한국 사람 같았어요. 일자무식이라도 서방님 그러잖아요. 책이 있는 막. 이게 그래. 책상이라고 그러죠 이거? 이게 책 없는데도 책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외국에 책상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데스크나 전부 이런 일본에도 숙부해 이러지 책상이란 말 해요. 밥상 책상이란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닭지가 제일 유명한 것이고 이게 서양으로 건너가가지고 종이가 처음으로 전파되는데 그게 고려의 포로로 잡힌 이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생명도시를 앞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뭘 해보면 좋겠냐 그러면 여기다가 닭풀하고 씨하고 닭씨하고를 이렇게 띄워서 책에다가 이 책에다가 내 책 다 보고 난 후에는 그걸 찢어서 내 팬들이 이 책 본 사람들이 또 무슨 책 본 사람들이 청주에 와서 그 닭지에다가 닭풀, 닭나무 씨앗을 본 것을 심어. 여기 물론 이 얘기를 쓴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닭풀이 나오고 닭나무가 나오고 반드시 닭씨가 아니래요. 닭나무 씨가 아니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얘들이 뭐가 됐어요? 다시 또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됐죠. 이러면 그것은 책의 숲이며 생명의 숲이며 지식이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다. 숲이 책이 된 것을 이제 거꾸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책을 숲으로 돌려주자. 이 첫 행사를 오늘 문화의 날이지만 하려고 부탁했더니 바로 닭나무 가꾸시고 닭풀 만드시고 씨앗 하시고 하시는 분이 청주에 계시더라. 어디 계시죠? 앞에 계십니다. 바로 그래서 이 선물로 갖고 오셨고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제 책의 한국인 이야기 첫 권에다가 넣으려고 만들어 주십사 그랬더니 이 종이도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닭풀을 넣었어요. 제 책에다 넣으려고 이걸 이 책꽂이처럼 만들었는데 날이 좀 이렇게 이 장마철이 돼서 그런지 젖어가지니까 실패해서 내버리신 건데 여기서 생명의 씨앗이 나왔잖아요. 이게 책 나오긴 나오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청주가 생명의 도시라는 것을 100번 말로 하기보다 이렇게 하나의 죽은 나무에 흔적인 종이가 다시 생명을 잉태하고 그것이 숲으로 돌아가서 책이 여태까지 나무가 책이 되는 건 많이 봤는데 책이 나무가 되는 그 기적의 생명도시의 숲이 저와 여기 계신 오랫동안
닭나물 키워오시고 이미 지공예로서 네. 이 닭질 가지고 하시고 닭풀을 가꾸셔서 네. 실패했는데도 아니다, 실패하지 않는다. 깜짝 놀라셨대요. 여기 조금 썩은 꽃이 핀다. 네. 그래서 아직 생명나무, 생명의 숲 만들기도 전에 얘들이 먼저 쓰레기통에서 이 생명이 핀 곳이 청주 땅이고 그걸 맡으신 분이 청주인이시고 그걸 주관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사회를 보는 여기 문화재단에 총무를 맡고 계시나? 그래서 오늘 이 토크 콘서트는 말의 잔치가 아니라 실제 쓰레기에서 버려진 닭지에서 생명이 움트는 것에서부터 우리 제1의 콘서트가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걸 믿으시고 제가 말씀하는 거는 다 책이 숲이 되고 죽었던 나무의 그 흔적들이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기적의 땅이 청주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모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소문이 길었지만은 이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비 오는 날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것만으로서도 생명문화도시가 정말 여기에서 말로 끝이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걸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비 오는 날은. 그래서 오면서 누가 몇 분 왔을까? 주최자 측에서 왔겠지?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서 듣고 요즘 세상에.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청주 분들이 우선 젊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쓸데없는 소리 지루하면 말이죠. 제 얘기가 일어서서 나가세요. 참고 앉아기 싫어요. 누가 하죠? 내가 개식도 하고 와서 보는데 놀라운 게 도중에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없죠. 그리고 뭔가 어딜 가든지 참고 견디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남들이 볼 때 정치한 걸로 아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고 확 하고 싫으면 막 그냥 욕하고 앞으로 청주 시민들께서는 생명은 약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씨앗처럼 참아서 천년을 참아가지고 싹트는 연꽃 같은 것이 있지만은 앞으로 다이나믹한 충청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 많은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그때 10분지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추상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령 오늘 제가 청주의 명예 시민이 되면서 2, 3분 동안 스피치한 것이 있어요. 그때 한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서울특별시 시민이 오늘 청주 시민이 됐다. 특별시의 시민인 줄 알았더니 누가 농담을 하기를, 물론 내가 불렀던 얘기지만 별이 보이는 도시가 특별시라고 하더라. 특별시. 그러네요. 별이 안 보이면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별 볼 일 없는 시간. 근데 청주에 오면은 별 보이는 특별시가 여기가. 오늘 내가 진짜 특별시 시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웃어요. 근데 그게 레토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생명을 관장하는 별이 북두칠성이죠. 칠성님한테 빌죠. 죽으면 칠성판에 시작하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의 생명은 하늘의 북두칠성으로서 상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아무리 밝은 날, 부산, 대구도 그럴 거예요. 아무리 맑은 날에도 북두칠성은 절대로 미자루라고 이렇게 손잡이 꺾어지는 거기에 별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또 별이 하나 있어요. 보통 때 안 보여요. 다른 데선 절대 안 보이는데 청주는 틀림없이 보입니다. 맑고 도시지만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이 뜨는 데서는 북두칠성 미자르라고 하는 성 옆에 쌍둥이 별로 작은 별 하나가 보여요. 그래서 북두칠성이 아니라 북두팔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문헌을 보면은 인간의 복희씨하고 여화가 있잖아요.
그 복귀시여화가 하나 남자와 하나 여자 뱀처럼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사진이 저 그림이 있고 그 옆에 자세히 보면은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는데 쉬어보세요. 8개예요. 옛날 사람은 이거 8개 본 거예요. 네. 시력 검사했다고 그래 옛날에 군인들. 시력 검사할 때 북두칠성 보고는 7개로 보이니 8개로 보이니. 그 숨어있는 별. 네. 그 별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많이 흩어져 있는 별에 전체망원경으로 새로운 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자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성자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멋대로 흩어져 있는 별들을 이어서 카시오페자다 뭐 별자리를 의미를 붙이고 신화를 만들고 전설을 만든 건 누구예요? 과학자예요? 아니에요. 별을 바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저게 북두칠성이란다, 저게 카시오페자란다, 저게 다이아나가 사냥하다가 쫓겨가다가 된 거란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무의미하게 흩어져 있는 별에 연결해서 하나의 별자리를 만들듯이 여러분들이 문화를 갖는다는 것은 청주 시민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별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럼 별자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별자리 보니까 consider, 시다, 별자리를 본다. 그게 consider 사전 찾아보세요. 생각하다. 그러니까 마음에 별자리를 만들고 별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 분명히 제가 말씀한 게 청주에 할 일이 있다. 청주에 할 일이 있다. 여름에 가장 맑은 날 찾아봐가지고 그때 기상예보를 봐가지고 딱 청주시에서 이거 한번 하자. 한전하고 전부 얘기를 해가지고 밤 가장 깜깜한 시기에 딱 정전을 시키는 거예요. 전 청주시라. 그럼 전력이 어때요? 아껴지죠. 그러면 깜깜하니까 할 일 없죠. 옥상이고 길거리로 나와서 별 보자. 별 보는 날을 하루를 만들어 가지고 덮어놓고 여름에 정전하셨죠. 정전에 아낍시다가 아니라 일부러 별을 보는 청주 시민들이 전체가 애들 있고 할아버지들 있고 옥상에서 아파트 문 열고 하늘을 바라봤을 때 1000년 전 만년 전 그 별을 보고 이걸로 이주해온 우리의 옛날 벌판을 건너온 옛날 석기시대 때 인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별을 보자. 방송국에서는 그걸 준비하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 도시에 전기불이 나가가지고 그 깜깜한 밤에 모든 시민이 하늘을 같이 바라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느낌이 다른 이 지금 몇 만이죠? 85만. 85만 사람들이 다 각자 살아도 그 한 5분 내지 10분 동안만은 하늘을 바라보고 국자를 바라보면서 미자르 옆에 있는 남들이 못 보는 또 하나의 별을 발견하는 별자리를 보고 생각하는 약 10분의 쇼를 합시다. 그리고 이걸 전 세계가 보냅시다. 그래서 전기불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옛날 사람들이 전기가 없었던 시절에 그들은 누구보다 많은 별자리를 보고 이야기를 만들고 시간을 만든 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인간들이 어디서 왔고 별에서 온 생명의 별에서 온 어느 먼 별에서 온 우리들의 가슴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날 초등학교 애들은 별에 대한 시를 쓰라고 그러고 누구는 별자리 세계에 있는 별자리 연구를 하라고 그러고 또 누구는 한전 직원은 몇 킬로와트 줄었나서 이런 이벤트를 합시다 하는데 아무도 따라주시지 않았다. 이걸 하자. 뭐가 어려우냐고. 전기불 켜는 거면 돈이 들지만 전기불 끄자는데 10분 동안 그걸 못 끄냐. 젓가락 페스티벌 일단 시작을 했거든요. 젓가락은 여기서 했죠. 이거 전 세계가 합니다 이제. 이것도 정말 우리가 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은다면 못할 것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청주의 행사가 아니라 청주발 생명 발식 젓가락 그것을 지금 스마트 젓가락 만들거든요 제가.
스마트 젓가락. 요즘 뭐 인공지능. 그러면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라는 게 뭐겠어요? 스마트 젓가락을 만들면은 그 젓가락 꼭대기에는 와이파이 연결하는 게 있고, 맞아, 블루투스가 있고, 끝에는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누르면 금속, 인간의 해로운 금속 물질, 또 저 기름기, 너무 높다. 또 당도, 소금, 이게 전부 들어가면은 이게 와이파이로 해가지고 이걸로 해서 인공지능이죠, 얘들이 이걸로 해서 진단해주고 여기도 걸으면 다 되잖아요. 그러네요. 얘들이 인터넷 연결돼가지고 이 회사의 삼성이면 삼성 같은 데에 이 먹은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러면 전 국민이 젓가락질해서 먹으면 한국 국민들이 매일 먹는 데이터가 쌓여요. 그럼 암 환자들은 데이터를 보니까 무슨 음식을 많이 먹었다. 당뇨병은 뭘 먹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쪽으로 쏴줘요. 너 기름기 너무 많이 먹었다. 너 여기 당분 많이 먹었다. 이것은 절대로 애플이 못 쫓아와요.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이 가능하다. 이걸 지금 만들면 청주발 스마트 젓가락 빅데이터가 생기는 거예요. 인공지능. 알파고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알파고 젓가락이 생기는 거야. 이런 걸 하자고 그러는데 파트너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 청주 시민이 내 파트너가 되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여기 같으면 가능하다. 가장 생명을 사랑하고 말은 하지 않지만 곳곳에 그 자원이 깔렸다. 봐라. 당나무 얘기하니까 당나무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끝없이 당나무를 키우고 닭지를 만들고 씨앗 만들어 달라니 금시 이렇게 씨앗을 해가지고 트이는 그게 청주 아니고 없으니까 내 아이디어가 1000개 있으면 10,000개 있으면 뭐예요? 청주로 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청주니까 이 말하고 또 통영시민이라니까 또 통영 가서 그 말하고 하지만은 생명 얘기만은 여기서밖에 못하는 데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자 기술로 했던 산업자본, 금융, 소위 돈 놓고 돈 먹는 금융, 주식회사 보면 금융자본,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자본, 문화자본, 문화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 자연자본, 생명자본. 사회자본이 하나 있어요. 사회자본이라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어디 가든지 알아가지고 바둑집을 가건 어딜 가면 자네 딸 어떻게 됐다며 뭐 이런데 요즘에는 시민들이 있어서 서로 왕래가 없어서 보링장에 가면은 혼자 외롭게 친다는 거예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퍼트남이라는 사람이 옛날에는 보링장에 가면 보링 치면서 자네 왔어 이랬는데 요즘 보링장에 가보면 같은 동네 보링장이 있어도 말을 안 한다. 이 사회자본이 없는 데에서는 생산성도 약해진다. 그래서 사회자본을 만들자 한 게 퍼트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의 그 유명한 문화자본을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호켄이라는 사람이 자연자본 얘기했고 한국에서 더 한 걸음 나간 게 뭐예요? 생명자본이죠. 그 생명자본이 가장 많은데 아까 얘기한 벼씨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가장 많은 심지어 젓가락을 만들어도 그냥 젓가락이 아니고 여기 무슨 젓가락입니까? 아세요? 청주에서 만드는 젓가락. 바로 대답하셔야죠. 분디나무가 또 여기 유명해. 동동에 보면은 분디나무로 젓가락 만들어서 줬더니 자기 애인 보고 먹으라고 해도 엉뚱한 애면서 집어 먹더라 하는 게 동동 12월달에 나오잖아요. 근데 겨울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동 12월조에 분디나무가 나오는데 바로 분디나무의 고장인 초종약수, 초종이 왜 분디나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혹시 여기 청주분 아니신 분들은요 딴 데서 오셨더라도 저 본적 바꾸세요. 여기 정말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 돈 없어도 또 시에서 특별한 행정적인 지원이 없어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만 마음 먹으면 세계에서 없는 일을 할 수가 있고 한국에서도 없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모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립전쟁, 영국에서 식민지를 벗어나는 독립전쟁이 몇 사람이 시작한 겁니까? 77명이 콩코드에 있는 민방위들이 영국군을 향해서 총을 쐈던 그 77명 중에서도 제일 먼저 영국군을 향해서 총을 쏜 그 총의 한방 소리가 전 세계의 자유의 소리를 울리고 미국을 독립시킨 것이 77명의 방위군이었습니다. 여기도 너무 많아요. 이 중에서 10명만 있어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진짜 바꿀 수 있어요. 성 써보세요. 의로운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소돔의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여러분들이 10명만 나서줘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호황가 보십시오. 청주에는 3가지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째가 육로로 고속도로로 들어왔을 때 인터체인지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길에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그게 인터페이스예요. 다른 도시와 내 도시를 이어주는 것을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그 접합점입니다. 그 다음에 오송역이 제일 경부 철도 중에서는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고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오송역에서 내려오면은 오송역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에서 지금 공항 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 청주에는 그 작은 도시에 가서 국제공항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공항이 육로 인터페이스는 어디예요? 청주공항이죠. 요 3군데만 바꿔줘도 여러분들이 요 페이스를 놀라운 청주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손과 손 사이에 뭐가 있죠? 손목이 있죠? 손목. 발과 발 사이에 뭐가 있죠? 다리와. 아니, 발하고 다리. 발목. 목자 붙었죠? 목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목은 뭘 이어줘요? 머리와 몸. 그러면 건들목? 건들목? 나들목? 길목? 그게 인터페이스야. 근데 생명은 어디 있어요? 생명 어디 있어요? 목숨. 목숨. 숨 넘어가면 죽어요. 목숨. 그러니까 청주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건들목, 나들목, 이 목이 가로수길에 있고 공항 이어지는 데 있고 또 하나 철도로 오는 KTX역이 있어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송역에서 내려와서 누구나 보는 데에 요만한 정면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오송역에 내리는 사람들은 꼭 그걸 보는 거예요. 거기에 청주 문화가 있는 거죠. 그거 어려워요? 다 적고 계시죠? 요만한 공간에 이렇게 에스카레이터 타고 내려오면 딱 정면에 요만한 공간 하나 있어요. 지금은 거기에다가 뭐가 있어요? 자판기가 있어요. 제일 못생기게 자판기. 첫인상 정말 그죠? 내렸을 때. 그걸 못하면은 청주에 무슨 문화가 있고 생명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오면서 이거 누가 관리하는 거지? 철도청이다. 철도청이다. 나라에도 철도청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바꾸자. 요만한 데 하나 못 바꾸냐. 그러면 그 공간을 기가 막히게 예술 공간을 만드는데 청주에는 뭐가 있어요? 목공예, 지공예, 유리공예, 철로 만드는 공예. 이 4가지 가지고 공예천이 있는데 그 사람들로 꾸미는 거예요. 목공예, 철공예, 지공예. 전시를 기가 막히게 오다 내려놔자 청주에 목공예가 있구나. 그걸 왜 못 만들어요? 요만한 전시실. 오늘 여기도 여기처럼. 오칠로도 막 그리고 앞에다 아름답게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몇만 명들이 대전을 가건 어디 가건 거기서 내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청주와 청주 외의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지 말고 목숨, 생명을 줘라. 자, 그 다음에 가로수길 있어요. 가로수길 지나가면서 보는 거 아깝지 않아요? 걷고 싶으세요? 안 걷고 싶으세요? 거기? 걷고 싶죠? 그러니까 내가 청주시장 보고 몇 번 얘기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있고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나무가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8,000개래 전부 이렇게. 그러면 8,000개를 전부 시청해서 컴퓨터에다가 8,000개의 나무를 코드를 붙여. 여기는 청주 가로수길에 있는 500그루다. C1, C2, C3, W1, 2, 3 해가지고 이 중에서 내가 갖고 싶은 나무를 빌려줄 테니 1년 동안 찍어라. 그러면 청주 시민들이 청주의 유명한 나무들을 한 그루씩 가질 수 있다. 공짜로. 그러면 8,000명의 시민이 가족까지 치면은 약 한 4명을 곱하더라도 몇만 명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고 이름을 다 지어라. 그리고 일주일마다 거기에 이름 나무를 가진 사람들이 발의를 해서 이번 주일은 끼 있는 젊은 애들 애인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을 만들어라. 일주일. 그럼 이번 토요일은 차를 거기에다가 이쪽으로만 다니게 하고 짝을 가진 젊은 아이들이 전부 와서 같이 하라. 짝 없는 사람은 나왔다 갖고 하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길어가는 것이 바로 가로수 행사가 된다. 그러면 여기 와서 노래하고 각자한테 조금 돈 주면은 그쪽에서 자연히 시민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이웃 나무를 가진 사람하고 뭐가 되겠어요? 친구가 되고 가족들이면 아이고 얘 어디 다녀요? 뭐 돼요? 아이고 당신은 이 나무예요? 나무 이름이 뭐예요? 아이고 내 100일날 얘를 나가지고 순동인데 얘가 순동이에요. 거기서 사진 찍고 그렇게 일주일마다 하면은 할머니와 걷는 날 집집에서 할머니 휠체어 타고 업고 나와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할머니를 업고 이 집 저 집에서 다 할머니들하고 그 길을 한번 걸어가고 거기 할머니 잔치 지내주면은 그게 청주의 효심이 할머니와 함께 걷는 길, 할아버지와 함께 걷는 길, 애인과 함께 걷는 길, 어머니와 함께 걷는 길 해가지고 매주마다 이벤트를 열어서 가로수길을 지나가게 만든다. 그게 왜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좀 하셔라. 돈 안 듭니다. 그리고 집에 할머니 계신 사람들 할머니 나무 하나 만들어줘요. 모시고 가서 드릴 건 없지만 그거 공짜지만 돈은 없지만 할머니 나무 만들어줬어요. 또 애인한테 야 돈이 없어서 너한테 말이야 뭐 반지는 카풀링 못 떼줘. 근데 나무 하나 너 처음 만난 날 기념으로 말이야 시청에다 해가지고 요 나무 내 나무야 우리 둘이 사진 찍자. 내 이름 만들어줄게요. 해가지고 순이면 순이나무 이렇게 해주고 너 무슨 거 제일 좋아해? 나 별 좋아해. 별나무 딱 꽂아놓고 사진 딱 찍고 너랑 제일 먼저 만난 날 우리의 카풀나무. 왜 안 돼? 오늘 주제와 좀 다른데요. 뒤에 최전선을 읽다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한국이 당면한 5가지 위험 요소에 북한의 변수, 그다음에 저출산, 그다음에 이제 양극화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결국 통일이라고 봤을 때 신라 화란이 통일 신라를 만든 그 배경에 고구려의 어떤 북방 문화, 직선적인 북방 문화, 백제의 어떤 남방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이 있었다고 해석이 통일됐다는데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도 와가 있지만은 이런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신라 화란과 같은 그 젊은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5가지 요인은요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자크 아탈이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사람이 한국이 앞으로 전 세계가 모델로 만들 나라들이 있다.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모델로 될 나라들이 아니다. 그 중에서 세계인들이 일본 사람마저도 아시아에 성공을 했다는 일본 사람마저도 한국 모델을 따라가게 될 거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5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것만 잘 넘기면 전 세계가 한국인처럼 살자. 대한민국처럼 만들면 우리도 희망이 있다. 아프리카 사람, 프랑스 사람, IS 테러 전부 그렇다. 그런데 이 5가지를 하지 못하면 아마도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렵다. 그게 21세기의 역사라는 데에서 그것도 무슨 한국 사람 기고한 게 아니고 자기가 21세기 미래학자니까 작가다. 네. 저하고 일본에서 그 사람은 서구를 중심으로 나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두 사람이 일본 문화청 문화의 날에 둘이서 강연을 합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는 게 제 자랑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하는데 보십시오. 일본에 그 많은 석학들이 있고 안 그래요? 네. 중국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유럽에서 작가 딸이 나고 이 사람은 뭐 대통령 고문이고 뭐 세계적인 사람인데 맞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해달라고 그래서 일본 문화청 일본 황태자가 나오는 그 일본 이벤트에 자존심도 없게 일본 교수가 아니고 내가 나가서 한 게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일본 문화청 딱딱 때려가지고 제 이름하고 알타리 나오면은 전국 그 교수들 장관들 다 있는 데서 장관들 전부 놓고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을 동양과 서양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하는 것은 자꾸 핫다리 같은 사람이 세계적인 석학인데 그 사람이 얘기를 했고 내가 또 잘 아는 사람인데 또 내가 얘기한 것이 기해체전설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어도 되는데 5개 중에 이것만 변수만 없으면 되리라고 했는데 그 5개 전부가 다 걸린 거예요. 얼마나 분하고 안타까우면 제가 날개라고 해서 한 번만 더 날개하소서 이렇게 고생하고 굶주려도 아버지 어머니 피난 갈 때도 아버지 어머니 등에 지고 뛴 사람들이다 말이야. 자식 손 안 놓친 사람들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낭떠러지냐. 제발 한 번만 더 날개하소서 한 게 신전절에 쓴 시인데 중화일보에 메르스 사태 때 너무너무 절망한 사람들이 내가 쓰지도 않는데 메르스 환란을 겪은 한국인에게 해가지고 그 시를 같은 누가 내 이름으로 해가지고 막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제 결론이 뭐겠습니까? 지금은 있지 않았다. 지금 말씀하신 이 통일 문제인데 지금 거의 길이 없죠. 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붙은 거죠. 이 책 읽어보면 압니다. 300년 동안 해양 세력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산업주의 문화입니다. 산업주의 문화예요. 그게 지금 무너지면서 중국, 러시아, 인도 전부 대륙국가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잘 나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꼬라박고 있어요. 한국의 해양 세력의 마지막 지었어요. 무역하고 한, 미국, 일본, 한국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서 가라는 거예요, 지금 해양 세력이. 그런데 우리는 반도야. 저쪽은 북한이 있어. 저쪽 대륙석이 있다. 그러면 대륙하고 해양이 직접 붙으면 반도는 어디 가요? 갈 데가 없어요. 대륙에 붙거나 해양에 붙거나 안 붙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한중일의 가위바위보처럼 주먹, 보자기만 있으면 싸움이 안 되는데 중간에 반은 피고 반은 한 반도문화 가위가 있으면 누구도 1등 못하죠. 얘는 얘한테 줘. 얘는 얘한테 줘. 얘는 또 얘한테 줘. 그러니까 패권 없는 국가의 균형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반도 회복해라. 강력한 해양도 아니고 대륙도 아닌 사이에 통일된 반도의 한국이 회복되면 옛날처럼 전 세계가 편해지리라. 여기가 엑시스가 되고 축이 된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 지지를 고생한 자손들이 우리가 대국이 되고 우리가 군사대국이 되고 경제대국이 되는 게 아니라 군사대국과 경제대국과 이런 사람들이 서로 자멸의 길을 가기 전에 한국이 남의 눈 피눈물 안 흘리고 남의 가슴에 못질하지 않고서도 요만큼 살게 된 한국을 모델로 삼으라. 전쟁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냐.
한국의 여정도 산 거는 순전히 한국 사람이 피와 땀과 우리 노력으로 한 거 아니냐. 근데 딴 나라는 남의 나라 침공해가지고 실험만 하더라도 트로이 먹어가지고 금담 뺏어오고 프랑스 식민지 가지고 다 했고 영국 했고 미국 필리핀 다 했고 일본 애들은 아세아 다 먹었고 그러지 않고서도 지금 G10에 걸린 나라는 딱 한국밖에 없다. 그것도 남한테 뺏기고서도. 그러니 어느 나라 모델을 삼을래? 전쟁해서 부국되고 경제 침략해가지고 부국될래? 그런 거 안 하고서도 세계 여손가락 끼는 나라에 들어갈래? 그런 대한민국을 니들이 모델로 만들려면은 한국 사람이 그 미션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다. 다음에는 정보시대, 산업시대 지나면 무슨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인공지능 AI 시대가 옵니다. 근데 그게 오는지 안 오는지 어디서 시험해봤어요? AI, 인공지능. 서울에서 했죠. 알파고 바둑 떠서 했죠. 허구 많은데 왜 중국에서 안 했어요? 왜 일본에서 안 했어요? 한국에 와서 왜 했어요? 인공지능이 한국을 꺾으면 인공지능이 테스트에서 합격하는 이세돌이를 꺾으면 체스는 이미 다 꺾었어요. 애들이.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인공생명이. 한국의 이세돌이야. 그러면 디지털 자원이 제일 많은 데가 서양, 알파고만 돼서 한다. 그와 대항하는 인간지능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나라, 한국. 그러니까 이세돌이는 언뜻 생각하면 중국 사람 같죠? 한자로 보면. 근데 돌자 그게 한자요? 이세돌이. 돌자요? 왜? 한자요? 이세돌인데 한자로 읽으면 세계라는 세자지만 순수 우리나라 말하면 세돌, 돌 세 개, 바둑 세 개, 세자들이잖아. 그러니까 한자를 썼지만 순수 세돌인 거예요. 남돌이 우리를 볼 때 한자 문화권에서 중국 속국인 줄 아는데 이세돌이야. 겉으로 보니까 중국어인데 이건 중국의 어떤 글자야.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마지막 올림픽을 우리한테 치르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전 세계 사람이 여기 와서 피해 무덤을 한 게 한국 전쟁인데 전 세계 젊은이들이 어깨동무하고 축전을 치른 건 뭐예요? 올림픽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 무슨 월드컵 뭔가 한국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 믿는 데서 예수님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몇 번 있었어. 지금 보니까 정말 갈 길이 없어요. 패권주의 싸움하고 일본 저러고 일본도 우리와 사이가 나빠지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말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앞으로 AI 시대가 오는 놀라운 새로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류의 큰 변동이 2045년 싱귤레리티라고 말하는 2045년이면 틀림없이 오는데 그것을 마지막 테스트해 본 데가 서울이고 그 서울을 선택했다는 것은 인공지능과 대응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모델은 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고가 금년 3월에 와서 한국의 이세돌과 바둑을 둠으로써 체스는 20년 전에 와서 꺾었고 10년 전에 여기 와서 바둑을 둠으로써 그 바둑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하늘의 우주의 별들이죠. 그거 그냥 저 임금만 왕만 먹으면 되는 장기가 아니에요. 이건 장기는 왕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딴 거 다 죽어도 바둑은 왕이 없어요. 까맣고 신 거밖에 없어. 그것들이 서로 연결돼서 별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바둑의 철학을 우리는 알게 됐고 그러한 바둑 두는 것은 체스 두는 사람이 절대 못 이겼는데 그걸 이기는 디지털 사람이 왔다. 그러니 우리는 뭐가 있어요? 아날로그 자원이 있다. 그러면 세계를 위해서는 서양의 디지털, 우리의 아날로그 합치면 뭐가 돼요? 디지로그가 되고 디지로그가 되면 뭐예요? 생명시대가 오고 생명시대가 오면 여기 수도가 된다. 이것이 저의 전 시나리오의 하나의 큰 그림이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